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광일의 입, 오늘은 정정기사로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문광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초선 의원 손혜원 씨가 가족 측근들과 목포에 있는 문화재거리 일대에 사들인 건물과 땅이 모두 20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국토부와 문화재청을 거쳐서 이곳에 5년 동안 투입될 나랏돈이 무려 1,100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들이 사들인 20곳은 건물이 17채, 땅이 3곳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제가 정정기사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엊그제 김광일의 입에서 건물만 9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못됐습니다. 이제 고치겠습니다. 20곳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그렇다는 뜻입니다. 손혜원 씨가 스스로 매입 규모를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9채라고 했다가 그 다음날 10채로 불어났다가 어제 오후까지 15채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20채, 20곳 또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불어나 있습니다. 김광일 입이 다음 주에 또 정정기사를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손의원 측이 사들인 건물과 땅이 20곳입니다. 모두 다 이 문화재거리 노른자의 위치에 다 밀집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사진을 저희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번호 쭉 먹여져 있는 저 장소가 바로 손혜원 의원 측이 사들인 밀집된 장소에서의 부동산 매입 결과입니다. 등록문화재 지정 이전에 16곳, 지정된 이후에 4곳을 사들였다고 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손 의원이 본인의 주장처럼 정말 목포를 사랑하고 정말 목포의 문화재를 보호할 생각으로 다른 재개발을 못하도록 선의의 알박기를 하기 위한 매입이었느냐, 아니면 이 사적인 시세 차익을 누린 투기였느냐, 문화재 보호였느냐, 투기였느냐, 아니면 정치인으로서 이 문화재 보호라는 명분도 챙기고 다른 한편 사적으로 투기 이익도 거두는 이른바 꼭 먹고 알 먹고 둥지터로 불 떼고, 손 의원은 만약 이것이 투기라면 목숨을 내놓겠다 그랬습니다. 부동산 업계 사람들은 전형적인 투기 수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땅과 건물 모두 2배 내지 3배쯤 올랐다고 합니다. 가만 보유만 하고 있어도 언젠가는 상당한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목포의 매우 제한된 구역 안에 손혜원 씨의 남편, 조카, 보좌관,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인사들이 건물과 땅을 무려 20곳이나 보유하고 있고 그 구매의 중심에 손혜원 의원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단 그쪽 땅을 손혜원 타운이다, 손혜원 왕국이다, 이렇게 불러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땅은 손혜원 랜드 사건이라고 규정을 했더군요. 그 뒤에 취재에 의해서 자꾸 밝혀진 내용들을 보면은, 아니 조카에게 1억 원을 줘서 집을 샀다는데 알고 보니 그 조카가 군 복무 중이었다는. 또 손혜원의 그 남동생은 나는 목포에 가본 일도 없다, 게스트하우스라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됐다. 심지어 손혜원 의원의 남편 되느니, 그러니까 그 어떤 재단의 그 대표로 있다는 그 사람, 손혜원 의원 남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목포에 가본 적도 없고 모두 아내가 직접 보고 구매했다. 아내가 재단에 7억 1천만 원을 기부한 뒤 그 돈으로 직접 샀다. 남편조차도 손 의원의 주장과는 사뭇 결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명의는 여럿이지만 결국은 전체 매입 과정은 손 의원 한 사람이 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손 의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후 관계를 국민들께 소상히 해명을 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손혜원 의원의 투기 의혹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정숙 여사와 숙명여고 동창인 손 의원의 초권력형 비리다. 또 나경원 대표는 이런 말도 했어요. 손 의원과 김 여사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 숙명여고 동창회에 함께 갔을 정도로 절친이다. 정치 입문 계기도 김정숙 여사를 꼽았다.
한국당 지도부는 모두 나선 셈인데요.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 의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정숙 여사, 손혜원, 서영교 이 세 사람의 이름을 한 글자씩 떼어내서 김혜교 스캔들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 간사이자 영부인 친구라는 위세로 사익을 추구했다는 게 이번 의혹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김광일의 입이 우선 사실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숙명여고 인맥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숙명여고 출신으로는 김정숙 여사와 손혜원 의원 그리고 청와대에 또 한 사람 있죠. 조현옥 인사수석이 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부인 최정윤 씨도 숙명여고 졸업생입니다. 조윤재 주미대사 부인 우선혜 씨도 숙명여고 출신입니다. 백경희 과학기술심의위원장은 숙명여고 출신인데요. 이 조현옥 인사수석과 64기 동기생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유한국당이 거론하고 있는 김정숙, 손혜원 나이는 김정숙 여사가 한 살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생년월일을 따지면 사실은 2달 차이밖에 안 납니다. 횟수만 다를 뿐이죠. 이 두 사람은 숙명여중과 숙명여고를 6년 동안 함께 다녔습니다. 그래서 50년 지기다 다들 이렇게 부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임기가 시작되는 그 취임식을 하던 날, 그러니까 2017년 5월 10일 날, 그때는 국회에서 취임식을 했죠. 당연히 김정숙 여사도 대통령 부인 자격으로 그 취임식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취임식이 끝나고 불과 1시간 30분 뒤인 바로 그 직후에 김정숙 여사는 숙명여고 서울 도곡동에 있는 숙명여고 동창회에 손혜원 의원과 함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자리에서 김정숙 여사는 숙명여고의 정신인 함께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에 품겠다. 손혜원 의원은 이 학교를 설립한 황귀비는 여성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고 했다. 그 후 111년 만에 영부인이 나왔다. 역사적 의미가 더욱 크다. 손혜원 의원이 김정숙 여사를 여성 지도자로 지켜 세운 셈인데 뭐 그렇게 보는 건 손 의원의 자유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 다음 대목에 나경원 대표의 말을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손혜원과 김 여사가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에 숙명여고 동창회에 함께 갔을 정도로 절친이라고 했던 그 부분에 나경원 대표의 말은 사실과 맞습니다. 오래전부터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요, 나경원 대표는 이런 말을 했어요. 김정숙 여사와 손혜원 의원의 초권력형 비리다. 그러니까 손혜원 씨의 투기 의혹 사건에 대통령 부인을 정면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김광일의 입은 나경원 원내대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이런 한나라당 지도부에게 주문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1야당 지도부로서 대통령의 이름을 손혜원 투기 의혹의 정면으로 거론했다면 막연히 초권력형 비리라고만 할 게 아니라 그 근거를 좀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목포에 집과 땅을 20곳이나 사들인 배후에 정말로 대통령 부인이 있다는 것인지, 그에 관해 구체적인 제보받은 바나 증거가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김정숙 여사는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손혜원 의원이 대통령 부인의 친구다, 내가 대통령 부인의 친구다, 이런 위세를 등에 업고 초선 의원으로서는 정말 어이없는 일을 벌였다는 것인지 좀 더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나경원 대표가 김정숙, 손혜원 두 사람을 숙명여고 동기동창이라는 점을 들어 막연한 연결고리가 있는 것처럼 초권력형 비리라는 말을 썼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근거가 없는 추상적인 비난이 청와대와 여당에게 역공의 빌미를 준다는 것을 나경원 대표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한국당이 목포에 현장 조사단이라도 파견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이어서 저의 생각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한 말로 옮겨갑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상이야말로 초현실적 상상력이다. 최소한의 예의와 선을 지켜달라.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김의겸 대변인은 정치판이 아무리 혼탁하더라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와 선이 있다고 생각한다. 초권력형 비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발성이 초현실적 상상력이다. 김정숙 여사와 무관하다. 뭐 이랬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이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김 대변인 이러한 반응에도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 부인의 영향력이나 연루 가능성을 차단하려고 했을 뿐 손혜원 특위 의혹의 본질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손혜원 의원의 행동이 적절했는지 매우 부적절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대답을 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청와대 대변인이 제1야당의 원내대표를 향해서 최소한의 예의와 선이 있다고 하면서 마치 어떤 성역이 있는 것처럼 말했다는 점입니다.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변인이 선을 그을 만큼 청와대 내에 성역이라도 있다는 뜻입니까? 제1야당 대표에게 예의를 지키라고 훈계를 했는데 이건 역시 국민의 눈에 매우 오만하게 보이는 언행입니다. 김 대변인이 반박을 하고 싶으면 야당 원내대표에게 초권력형 비리라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대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하면 될 일입니다. 당시 손혜원 씨는 새정치민주연합 홍보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이 목포가 지역구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손혜원 씨를 만난 뒤에 글을 페이스북에 하나 올렸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손혜원은 통영시와 일하며 나전칠개에 매료돼 70억 원을 구매해 본인 소유 빌딩에 개인 박물관을 갖고 있다. 차고 있는 시계가 7천만 원짜리 시계 컬렉터인데 30개를 가지고 있다. 다 합하면 20억 원일까? 좀 지난 얘기입니다만 아무튼 박지원 의원한테 손혜원 씨가 그런 자랑을 했다는 겁니다. 7천만 원짜리 시계를 30개 가고 있다. 37에 21 곱하니까 2억 1천만 원, 21억 원이 되는 겁니다. 21억 원. 또 이 손혜원 씨가 조카들에게 1억 원씩 줬다면서요. 그래서 어떤 댓글은 이렇습니다. 올 설에는 다른 사람 다 제쳐놓고 고모에게 세배가자. 그 와중에 손혜원 부친이 이 독립유공자 심사에서 6번이나 탈락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마침내 독립유공자가 됐다는 자유한국당 원내 대변인의 의혹 제기가 있습니다. 손혜원 의원의 아버지 함자가 손용우 씨인데요. 1997년에 작고한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앞선 정권에서 모두 6차례에 걸쳐서 그러니까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다 포함해서 6차례나 보훈 신청을 했는데 그때마다 탈락이 됐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손혜원 의원의 부친이 광복후에 조선공산당 공산청년동맹 서울지부 청년단원으로 활동한 사회주의 이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마침내 독립유공자 선정이 통과가 돼서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고 자유한국당이 오늘 밝혔습니다. 또 하나는 손혜원 의원이 국립박물관 인사에 압력을 행사했다. 뭐 이런 연합뉴스 보도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손혜원 의원 목포의 부동산 투기뿐만이 아니라 뭐 지금 이런 스캔들 저런 스캔들 과거 했던 입바른 소리가 부메랑이 돼서 본인에게 돌아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손혜원 의원이 의원직과 재산을 내놓겠다. 그분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목숨을 걸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좀 참아주십시오. 아이들 교육에 좋지 않습니다. 궁지에 몰린 정치인들이 흔히 보이는 반응이기도 합니다. 박지원 의원은 정치자금법에 의해서 몰려있자 내가 구린 돈을 받았으면 목포역 앞에서 할복하겠다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최경환 의원도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손혜원 의원 초선 의원인데 정치 구단들에게서 이상한 것만 배운 것 같습니다. 어떤 댓글은 손혜원 의원의 목숨은 관심 없고 투기한 돈이나 국고에 바로 환원하라
이런 말도 했습니다. 목숨 얘기 함부로 하는 건 아닙니다. 네, 김광일의 입에 공감을 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